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감독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파리올림픽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금 13, 은 9, 동 10, 토탈 32개 메달로 종합 8위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우리 선수들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미있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려고 합니다. 생방송 중 궁금한 점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포츠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민주당 전당대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는 가운데 최고위원 경우 후보 간의 득표수가 엎치락 뒤치락 반복하면서 끝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모양새입니다. 자, 오늘은 유일한 비수도권 후보 민영배 최고위원 후보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자, 뭐 이제 일주일 18일 날 전당대회입니다. 이제 종반전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만만치 않네요. 만만치 않다. 예. 광주 호남에서 좀 이렇게 좀 올라왔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광주 전남인들, 호남인들은 네. 저를 좀 아시는 것 같아요. 뭘 했는지, 그동안 당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떻게 의정 활동했는지 이런 걸 좀 아시는 것 같은데, 네. 다른 지역에서는 굉장히 첫 번째 제가 온라인 친화적이지 못한 것 같고요. 지금 온라인 당원들이 주로 투표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온라인상에서 좀 근거 없는 헛소문들이 많이 돌았던 것 같아요. 가령 뭐 혁신회의하고 제가 부딪힌다거나, 또는 뭐 국회의장 선거 때 누구를 찍었다거나, 또는 뭐 호남 출신이니까 민영배는 떨어져도 호남 몫으로 지명직으로 갈 거라거나, 무슨 방송에 나갔다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저하고 별로 저를 규정하지 않을 만한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심지어는 무슨 조폭과 어쩌고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되게 좀 좋지 않은 소문들이 많이 돈 것이, 예. 호남에서는 좀 그동안 제가 21대 때 했던 것,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22대로 오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가 이런 것들을 좀 아시는 것 같은데, 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어쨌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하고 잘 싸웠다. 또 그 당내에서 굉장히 개혁적인 그런 예. 일을 해왔다. 시민들 목소리를 잘 전달하려고 애를 썼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온라인상에서 되게 좀 그와는 다른 얘기들이 많이 퍼져가지고 네. 제가 좀 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 선거라 해도 뭐 그렇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또 후보들은 또 온라인을 이용하기도 하고 온라인상에 많이 좀 방송도 나오고 인지도도 민영배 의원도 저 충분히 많다고 보지만 또 다른 의원들도 쟁쟁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큰 이유인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네, 좀 그렇죠. 온라인 친화적이지 못한 아하. 약한 그런 게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뭐 그거보다는 네. 실제로 제가 더 중요한 건 제 내공이, 또는 저에 대한 그 당원들의 평가가 뭐 아직 좀 부족해. 그런 게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 뭐 권리당한 투표도 남았고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서울하고 이제 전당대회 마지막이긴 하지만 지도부에 입성해야 된다. 그런 이유, 또 입성했을 때 목표라든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슬로건이 정치검찰 해체, 네. 윤석열 정권 퇴출, 민영배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거였거든요. 네. 뭐 그 슬로건에서 아시겠지만 제가 지도부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검찰로부터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21대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른바 그 정치검찰 투쟁을 계속 해왔거든요. 네. 대정치검찰 투쟁을 해왔는데 지금 8분 중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그리고 행동력을 가지고 해온 그리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도부에 아마 이 정치검찰 해체 투쟁 전문가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네. 앞으로 지금 다들 탄핵을 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탄핵을 한다는 게 뭐 아시겠지만 제도적으로 보면 어떤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권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네. 정치검찰을 무너뜨리는 게 검찰을 먼저다. 먼저. 예. 제 표현을 하자면 검찰을 좀 손봐야 아하. 그래야 윤석열 정권이 좀 흔들릴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좀 그 균열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를테면 국힘 쪽에서도 좀 다른 의견들이 나와야 그래야 이제 탄핵에 이를 수 있을 테니까 우선 그게 실무적으로는 가장 제가 명분으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이유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8분이 다 수도권 출신이에요. 나머지 다 수도권입니다. 예. 저만 빼놓고 네. 7분이 다 수도권 출신이어서 이 지역의 목소리가 사실 반영되지 못하는 정당 이거 좀 걱정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특히 이제 호남 쪽에서는 그동안 3번이나 도전을 했어요. 네. 선출직 최고위원회. 예. 근데 다 계속 떨어진 걸로 다 알고 떨어졌고 있습니다. 예. 그 전북, 전남, 광주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는데 다 떨어졌고 이번에 이제 제가 4번째인데 그래도 호남이 전체 권리당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곳이거든요. 민주당의 뭐 핵심 아니겠습니까? 뭐 어쩌면. 예전엔 다 뭐 네. 광주를 뭐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하고 예, 민주당의 근거지라고 예, 하고 예. 했는데 그런데 그런 데서 뭔가 그 대표성을 갖고 좀 지도부에 참여하는 그런 건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지금 이 8분의 이 후보자들 중에 네. 집권 경험 그러니까 뭐 지자체장을 해봤거나 정부 일을 해봤거나 네. 이런 집권 경험으로 보면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 일을 했었고 네.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역량이 좀 필요할 거예요 앞으로 특히 이제 이 정권이 언제까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집권 경험 있는 사람이 방향을 잡아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아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제 효용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중에 호남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제 8분 중에 유일한 호남 후보입니다. 네. 또 21대에서 호남 후보들 다 고배를 마셨는데 왜 이번에도 권리당원이 또 당원이 한 30% 이상이 되는데 왜 호남 지역 후보가 우리 민영비 후보 한 명밖에 없을까요? 그것도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걸 이제 호남 분들은 호남 정치 복원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호남을 대표할 만한 그러니까 이 호남 정치 복원이란 말은 호남을 대표할 만한 공간적으로 대표할 만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호남의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중앙 정치에 반영하고 그것이 관철되도록 하는 통로로서의 이 호남 정치 복원, 통로로서의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네. 통로로서의 지도부의 일원이 필요하다 이런 건데 그동안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우리 당이 굉장히 수도권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아하.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보면 한 2, 3년 전이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 전과 후가 당원 구성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투표 방식이 되게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온라인 친화력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적극적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호남이 정말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까? 오히려 지역이 이렇게 좀 밀려나면서 저는 사실은 말은 호남이라고 하지만 지역의 표가 따라와 주지 않으면 나중에 대선에서도 어렵거든요. 예, 그리고 예.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실 지역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수도권은 수도권의 몫만큼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의 몫만큼 민주당이 그 지역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채널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되는데 이게 좀 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 지도부에서 좀 멀어진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 아니 뭐 호남의 이 정치인들이 역량을 좀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당원들께 국민들께 그 좀
출중한 그런 인물들이 좀 부족한 예.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뭐 지금 정동영 그렇죠. 선배님도 네. 계시고 박지원 선배님도 예. 계시고 뭐 이계호 선배님 같은 분들도 한 뭐 4선 이렇게 하고 계시고 예. 3선 이상도 꽤 있거든요. 아하. 신정훈, 서삼석, 뭐 안호영 뭐 꽤 있는데 뭐 저 한병도 이런 분들 꽤 계시는데 이상하게 좀 기회를 못 가진 앞서 말씀드린 그런 예. 계속 도전해도 실패하고 그래서 기회를 좀 못 가진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전당대회, 민주당 전당대회, 지금 최고위원 선거는 흥미진진하지만 당대표 선거는 좀 친명 일색 아니냐, 또 좀 몸이 건조하다. 또 그래서 일극체제 얘기까지 비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게 참 다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네. 그런 건데요. 일극체제란 말은 그럼 거꾸로 다른 말로 해서 다극체제,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세게 경쟁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내분, 뭐 분열, 갈등 이런 표현으로 아마 공격을 했을걸요. 네. 지금 민주당이 이런 상황으로 온 이유가 뭔가 저는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아하. 자, 민주당에서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후보를 집중적으로 검찰을 동원해서 공격을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서, 그러니까 내부에서 무슨 정책 결정을 해갈 때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대외적으로 정치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는 아마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면 오히려 굉장히 약화된, 그러니까 이 지리멸렬한 그런 모습으로 비칠걸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강력한 단일 대우가 이 정치 상황에서는 맞는 거고 필요하다. 그게 오히려. 당심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당원들이 여러 이 뭐 다극 체제를 만들려고 해서 네. 나섰다면 이렇게 가지 않겠죠. 당원들이 지금 한 방향으로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이재명을 지켜내야 된다. 왜냐하면 부당하게 공격하고 있으니까. 네. 뭐 보셨겠지만 대장동 지금 3년째 뭐 선거법 2년 반째 뭐 관련한 법 그 사법 재판이 아직 뭐 멀었어요. 몇 회까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보도가 그리고 안 이게 됩니다. 누가 봐도 정치적 공격이구나 이걸 금방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사법 리스크 하면서 이 일극체제와 연결시키는데 아하. 이거는 거꾸로죠 완전히. 검찰 리스크인데 이 검찰 리스크를 정치권에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쓰고 그 중심에 이재명을 놓으니까 네. 반대로 이제 저희 당원들은 이재명을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아하. 사실 다른 말로 하면 저쪽은 이재명이 너무 두려운 거죠. 예. 이재명은 지난 이 대선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최대의 정치적 자산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걸 저쪽에서 계속 무너뜨리려고 해요. 왜? 자신들을 향해서 민주당이 활용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거든요. 아. 자신들을 공격하는 데 쓸 수 있는. 그래서 이걸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을 그 후보 시절에 70년대부터 계속 80년대, 90년대까지 죽이려고 했던 거하고 그렇죠. 제가 보기엔 크게 다르지 않아요. DJ나 이재명 예. 대표나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집중적으로 방어를 하고 그 중심으로 뭉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래서 명심이란 말은 사실 다른 말로 하면 당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당심이 당원들이 명심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당심이 명심이다. 네. 명심이 당심이고. 그럼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보수 언론이나 무슨 이 국힘이나 정치 검찰들의 공격하는 그 언어를 우리도 똑같이 사용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좀 비겁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른 후보들은 많이 얘기 좀 하는 것 같은데 네. 윤석열 정권 탄핵 부분 후보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검찰 얘기를 했긴 했지만요. 원래 이제 지금 그 근래 유시민 작가가 네. 무슨 책을 하나 썼잖아요. 네네. 그 책에 보면 세 가지 경로가 나와요. 뭐 하야 뭐 등등 얘기 네, 나오더라고요. 스스로 하야하는 거, 예. 사퇴하는 거. 예. 그러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 같다. 예.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른바 협치 뭐 그런 경우에 그 논리 프로시콰이라고 하는 네. 그런 말까지 이제 써가잖아요. 그러니까 연구사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가능성이 없는 것 같다. 네. 협치할 가능성이 지금 없어 보이죠. 협치하고 본인은 네. 정치적으로 좀 그렇죠. 후에 자유로워지고 이런 예, 것들 그런 예. 방법. 그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세 번째 길이 그냥 이렇게 결국 갈등 관계로 예. 부딪혀서 무너지는 수다 이러는데 제가 엊그제 대전에 갔더니 이런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네 번째 길이 있습니다. 네 번째 길이 있다고요? 네 번째 길이 있습니다. 뭐죠? 그게 뭐냐면
민주당이 훨씬 더 강력하게 공격을 해서 아하. 빨리 끌어내려야 합니다. 아.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예. 보기에 지금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예. 되게 그 생각이에요. 특히 호남에서 엄청 강해요. 호남이요? 호남에 엄청 강해요. 예. 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저를 21대 때 당선을 시켜줬잖아요. 음흠. 뭐 광주에서는 저만 이제 이를테면 살아남은 건데. 또 이낙연 또 그렇죠. 그 후보랑 또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이렇게 이겼죠. 살아남은 건데 예. 그게 뭐냐 하면 예. 그런 거예요. 빨리 끌어내려 주세요. 그리고 음. 민영배 네가 굉장히 앞장서 싸웠잖아. 네. 그걸 좀 인정해 주는 그런 거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탄핵이라는 거는 제도적으로 탄핵이지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저는 60% 이상의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탄핵을 한 거예요. 한 거 맞다. 문제는 제도적으로 예. 이렇게 돼. 그래서 제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끌어내려라는 거거든요. 네. 민주당 힘으로 빨리 끌어내려라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체제를 옹이하고 있는 유지시키고 있는 이 힘들을 잘라내야 돼요. 제 표현을 하자면 손발을 잘라내야 돼요. 아하, 예. 그것의 첫 번째가 저는 검찰 얘기다. 정치 검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네요. 탄핵하고 그렇죠. 정치 검찰의 어떤 해체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 될 거거든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정치 검찰을 해체하는 그런 시도들이 네.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법적으로 수사권 완전히 떼내서 지금 저희들이 이 제도를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정치 검찰 해체 법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네. 뭐 공수처법, 뭐 중대범죄수사처법 이런 걸 만들어서 검찰을 해체하는 그런 작업인데 그것도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예. 그러나 이걸 계속해서 해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게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정치 검찰들을 응징해야죠. 네. 그게 이제 요즘 저희들이 하고 있는 탄핵이에요. 검사 탄핵 부분. 네. 이 검사 탄핵이 무슨 난리라도 나는 것처럼 그러는데 저희들은 10명이든 100명이든 지금 부당한 정치 권력에 그렇게 이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으면 네. 이것은 당연히 응징을 해야 되는 거죠. 음흠. 그렇게 계속하고 그러면서 지금 정치 검찰들이 하고 있는 부당한 수사, 특히 예. 이재명을 둘러싼 민주당을 둘러싼 부당한 수사들이 있거든요. 이거 이제 제가 하는 게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인데 예. 이를테면 방북 사건이라고 그러는데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네, 대북 말이죠. 송금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예. 방북 송금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실체가 전혀 없어요. 심지어는 아. 돈을 줬다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예. 돈을 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질 않았어요. 이를테면. 아하.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예. 제가 선거법 위반으로 그 재판을 받고 있는 법정에 한번 가봤어요. 가서 네. 한번 쭉 봤는데 세상에 2년 반 만에 공소사실을 이제 공소사실 변경을 해요. 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소사실이 범죄 혐의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걸 2년 반 만에 바꿔요. 그 이런 사실들을 계속해서 들춰내는 일을 저희들이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 서너 가지를 이렇게 계속 해가면서 네. 검찰의 그 힘을 빼고 손발을 잘라내야지 저렇게 지금 민주당을 공격하고 자신들을 지키는 이 성을 좀 무너뜨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고 하면 네. 민영배 의원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뭐 기억나시겠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예. 지난 그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서 탈당까지 했던 거잖아요. 탈당하는 게 그때는 사실 검수완박이죠. 사실.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검수완박 당시 그 법안 때문에 네. 사실 그런 결정하는 게 사실 또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쉽- 마음적으로 어려운 것도 많았었고요. 사실 제 주변에서 모두 반대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때 글쎄 내가 정치인으로서 이런 기회가 또 있겠나. 아. 다시 오지 않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광주 분들이 이거를 음흠. 제 지역구 분들이 이거를 호남 분들이 이거를 결코 잘못했다 그러지 않을 것 같다. 아, 해도 괜찮다. 예, 오히려 더 제대로 해라. 검찰 개혁 제대로 해라. 그런 요구였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냥 그 다음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아. 지금 이 순간에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특히 호남 정치인으로서 내가 싸우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다. 네. 적극적으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저희 참모 보좌진들은 그 복당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만만치 않았습니다. 네, 복당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던데 네. 글쎄 내가 복당을 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정치인으로서 이 상황에서 나한테 지금 이런 기회가 생겼는데 네. 이걸 비켜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다. 그런데 이제 3번 정도 제가 복당을 못하고 1년 한 1개월 정도 지나서 복당했거든요. 네. 이게 참 절묘한 게 그게 이재명 대표가 대표 체제로 되면서 제가 복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하셨군요. 그전에는 계속 무슨 이유를 대는데 제가 보기에는
헌재 결론이 뻔히 정해져 있는데 네. 복당을 안 시키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때 민주당의 가장 그 위험한 DNA를 본 거예요. 위험하다는 건 어떤 DNA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확하게 모순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예. 돌파하고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하. 자꾸 주춤거리고 눈치 보고 있지도 않은 역풍 걱정하고 그런 게 예를 들면요. 제가 몇 번 그런 경험을 봤는데 네.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때 갑자기 윤석열 한동훈조가 네. 압수수색을 34군데를 동시에 막 그때 새벽까지 뭐좀 했잖아요. 문제가 좀 된다고 했었는데. 그때 저는 박상기 장관이 예. 수사 지휘를 했어야 된다고 봐요. 총장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반발을 하면 사표를 다 수리하면 끝이에요. 즉 진압을 했어야 돼요. 그때 네. 이를테면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정부의 정면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거거든요. 누가 봐도 쿠데타인데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는 게 그걸 맞는데. 진압을 못했어요. 예, 맞아요. 그때도 역풍 걱정한 거예요. 결국 지금 그래서 윤석열 정부로 온 거잖아요. 두 번째 그때 제가 원망해서. 그런 게 예. 제가 윤석열 총장하고 네. 검찰총장이죠. 추미애 장관이 부딪힐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제가 징계 뭐 보기에는 등등으로. 윤석열 총장이 분명하게 잘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당시에 윤석열 총장 탄핵을 주장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도 주춤거리고 역풍 걱정하고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죠. 중도 민심이 어쩌고. 사실 이것을요 정권 뺏길 때까지 계속한 거예요. 아, 반복한 겁니까? 민주당은? 그렇죠. 그 뒤에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게 잘못했다는 거네요. DNA. 당연히요. 예. 그리고 나서요 정권을 뺏겼어요. 음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제가 그 검수완박을 해서 네. 탈당한 건데 그때도 봐보십시오. 그때도 안 될 것 같았었어요. 조정은 자, 제가 뭐. 탈당을 딱 하니까 어떻게 네. 됐냐면 네. 민주당이 원래 야성을 찾아서 네. 강경하게 이걸 처리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탈당하고 이틀 만에 합의문이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사실 그 합의대로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합의를 이틀 만에 깹니다. 예.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공식 없고요. 저는 사실 그 당시에 권 대표가 그렇게 할 때 여권에 검사 출신 중에 괜찮은 의원이 있네 생각했어요. 그 합의하는 걸 보고. 예. 검수완박을 완전히 6개월 뒤에는 하겠다는 맞아요. 거였거든요. 맞아요. 하려고 원래 했다가 나중에 깨는 이 합의문에 역사적인 합의문이라고 박병석 의장이 그랬는데 네. 이 합의문의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했어요. 첫 번째 문장이. 거죠.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그리고 거기서 일단 1차로 6개 범죄 중에서 수사 대상을 네. 2개로 줄여놓고 예. 6개월 이내에 특위를 꾸려서 완전히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합의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그걸 파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파기했을 때 기억이 나세요? 저는 정말 그때부터 이해를 못했어요. 저쪽에서 그렇게 이틀 만에 파기를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법사위 넘겨주면 안 돼요. 그런데 1년 전에 한 약속이거든요. 그게 무슨 우회주의입니까? 저쪽에서 우회주의를 파기하고 있는데 네. 의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합의를 했는데 그걸 파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그러면 같이 해야 되는데 더 세게 이쪽에서 대응을 원칙적으로 계속 나가니까 더 세게 대응을 아. 해야 되는데 무슨 국회가 조금 국민이 그 당시가 뭐냐 하면 제가 그 새로 이제 정부를 구성하려고 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위해서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에요. 들어서기 위해서 인사청문회 할 때요. 제가 인사청문회 준비 TF에 단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예를 들면 한동훈 같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인사청문회 보이콧해야 돼요. 왜냐하면 국회에다 대고 무슨 야반 도준이 그런 식으로 그렇죠. 비난을 하고 있는 네. 정치를 하고 있던 검사를 정치 검사를 어떻게 법무장관으로 한다 그러면 저 쿠데타 세력이 정면으로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알아서 해라. 아. 국회로서는 이 쿠데타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막았어요. 법무장관 안 돼. 보이콧. 아. 근데 제가 보이콧하자 그러니까 단장으로서 보이콧하자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니 국회가 떠들고 더 문제를 토론하고 뭐 이런 의회주의 아니 보이콧하는 것이 훨씬 더 센 거죠. 법사위 네. 1년 전에 한 약속을 의회 민주주의 어쩌면서 네. 법사위 아니 법사위를 왜 넘겨줍니까? 그러고 나서 법사위 위원장 김도읍 위원장을 넘기면서 그러면서 망한 거예요 민주당이.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네. 그것뿐만 아니에요. 네. 한덕수 총리 제가 보기에는 그 총리는 인준하면 안 되는 총리예요. 아하, 예. 근데 그때도 또 여론이 어쩌고 중도 민심이 어쩌고 역풍 어쩌고 하면서 또 인준을 한 거예요. 네. 저 같았으면요 한 3번 정도는 주저앉혔을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발목대기를 분질러 놔야 된다 그랬더니 알고 그것도 있습니다. 무슨 저 예. 막말이라고 그러던데 예. 아니 발목을 잡아도 시원찮을 판에 발목을 못 잡고 예.
정부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 검찰 쿠데타 정부가 멀쩡하게 등장하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세계 어느 나라에 10달 전에 검사했던 사람이 10달 후에 대통령 한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지금 말씀대로 이런 어떤 그 마음 민주당에서 좀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그 그런 원정주의적인 것들을 좀 그 역풍 걱정하는 그, 예. 그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다. 최고위 들어가시면 그거를 극복해야 돼. 요즘 보세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이 좋네요. 예. 요즘 보세요. 아니 우리 법사위원장, 법사위하고 과방위원장 예. 그때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천지 차이입니다, 사실은. 근데 왜 이런 투쟁을 이제 하느냐?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왜 이제야 이렇게 하게 되냐고. 사실 지난 2년간 그 전 2년간 민주당이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주춤거리다가 네. 그리고 계속 좌고우면하다가 사실 기회를 놓친 거예요. 최고위 가시면 색깔 DNA 바꿀 수 아니 있습니까? 그러려고 가는 겁니다. 뭐 다른 후보들도 좀 그런 색깔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다행이죠. 예. 제가 안 가도 그렇습니까? 이번에는 예. 잘들 잘 하시겠더라고요. 하실 것이다. 그렇지만 민정배 아니, 뭐 의원님이 가면 가시면 조금 더 잘하실 것이다. 조금 더 적절할 정치 텐데. 검찰 해체한테는 내가 전문가다라는 예. 말씀인데 현안도 좀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예. 복권 이번에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한동훈 대표는 또 반대한다 그러기도 하고요. 한동훈 대표는 반대하겠죠. 예. 왜냐하면 이쪽에 그러니까 자기들 보기에 저쪽에 상대방의 전력을 키워주는 거잖아요. 네. 정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음흠. 당연히 반대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정치적 맥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분열 책동이다 쪽 하는 이 접근 자체가 제가 보기엔 좀 이상해요. 음흠. 저희들로서는 환영할 일이죠. 네. 다만 거기에 엮어서 자신들이 옛날에 이른바 구적폐죠. 네. 이 적폐 세력들을 복권시키려고 하는 이걸 묻어서 가려고 하는 아니 김경수 지사는 지난번에 사면 복권할 때 그때 같이 복권 원래 했어야 같이 되는 거 했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나누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불순한 봤어요? 의도를 아. 어떻게 우리가 넘을 것이냐로 초점을 맞춰야 되고 이게 저희가 볼 때는 민주당의 강력한 단일 대우로 가는데 강력한 이 당심을 받드는데 전혀 장애인이 되리라고 보지 않아요. 네. 오히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환영 대신 저쪽에 똑같이 묻어가려고 하는 저 구적폐 세력들을 하는 데에서는 그거는 거꾸로 된 거죠 사실은. 지난번에 사실은 진즉했어야죠. 지들 하는 방식으로 하면 왜 김경수 지사를 지난번에 복권 안 시켜요. 네. 그래서 이게 장난친다는 말을 듣는 거죠. 그렇군요. 저는 내부 걱정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전성님이 우리 민영배 의원님 끝까지 좀 화이팅 해주십시오. 그리고 너무 응원한다. 아예 또 소백사님도 마찬가지고요. 반밖에 사실 안 지났어요. 네, 아직 반도 안 그래서 지났어요. 지금 남은 게 뭐 네.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당원 여러분들 많이 알겠지만 서울 남았고요. 네. 자, 일반 여론조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30% 남았어요, 이게. 이걸로 근데 사실 이게- 결정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여론조사가 제가 해보니까 네. 여론조사 혹시 자세히 보셨으면 제가 2등으로 계속 나오는 조사가 있고 네. 5, 6등으로 나오는 그걸 제가 조사가 그 있어요. 질문 한번 드려보려고 왜 2등 차이가 좀 나는데요? 이게요. 저희가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다른 선출직 저희들이 여론조사 할 때는 예. 한 사람한테 한 사람 후보 지지하는 후보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두 표니까. 투표를 하듯이 아하. 그래서 이게 말은 여론조사로 돼 있는데 예. 여론조사 투표예요. 아, 투표네요. 예. 그래서 이게 2,000명씩 두 세트를 하는데 예, 예. 그냥 2,000명씩 한 세트씩만 하면 음흠. 제가 성적이 괜찮아요. 즉 2차적으로 저를 선택하는 그러니까 일단 1번 선택하고 나서 예. 2번 선택하는 게 네. 제가 좀 약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여론조사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러니까 1번, 2번에 최소한 1번도 되고 2번도 되고 하면 제일 좋은데 저희 2번이 약해요. 2번이 안 된다. 1번으로도 잘 되는데. 그러니까 저를 정확하게 아는 분들은 아. 그렇지 민영배 정도가 가서 한번 지도부에 홍보해 가서 주십시오. 1번, 2번 다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번도 네. 2번으로도 저를 좀 고려해 주십시오. 1번으로 다른 분들을 선택하시더라도 두 표니까. 2번도, 예. 2번도 똑같은 표입니다. 사실 1번 표하고 2번 표하고 똑같은 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정말 지지하는 한 분이 있으면 그 한 분 하고 예. 두 번째에 또 민영배를 좀 민영배 봐주시면. 후보를 선택을 해주라. 예. 그 말씀이네요. 사실은 네. 제가 조금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호남을 대표할 지역을 네. 대표할 최고위원이 아무도 없다. 예. 모두 수도권으로만 음흠. 지도부가 구성된다. 이게 맞습니까? 네. 자, 오늘 민영배로 마음 바꿨다라는 분이 몇 분 나오십니다. 아,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나오시면 두 분 찍을 때 최소한 네. 한 분은 뭐 본인이 원하시는 분, 한 분은 찍으시고. 우리 민영배 후보로 찍어 달라. 그러니까 검찰하고 싸움하는 거, 네. 누가 제일 잘 싸울 수 지역의 있는지. 대표성, 호남의 대표성은 또 누군지. 그리고 사실은 제가 8명 후보 중에 유일하게 집권 경험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렇죠. 예. 청와대에서 2번 대통령, 민주당 대통령 모시고 일을 했고, 그리고 지자체장도 해봤고, 네. 그래서 집권 경험이 좀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이게 꼭 필요할 겁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상황이 오게 되면.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재명 고려하셔서. 대표하고 그 호흡도 좋은 겁니까? 이재명 대표하고는 사실은 아시잖아요. 제가 그 호남의 국회의원 중에 처음으로 제가 그 당시에는 대세가 이재명 네. 지사가 아니었는데 네. 처음으로 지지를 했었죠. 아하. 그게 벌써 2021년이니까요. 2021년 초니까요. 저는 그때 그 이재명의 정치 철학, 이 공적 마인드하고 다른 분들하고를 비교해서 당시에 제가 선택했을 때는 두 가지 크게 이유가 있었어요. 네. 하나는 정치 철학의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다른 분들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0%에 수렴하고 그나마 조금 가능성이 있는 건 당시에는 이재명 지사였어요. 지사였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당시에 대선을 이기기 정말 어려웠던 게 기억나시죠?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 네. 내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네. 후보를 당시에. 다 져버렸죠. 그래서. 예. 그래서 완패를 하고 났기 때문에 대선을 우리가 이기는 정말 저쪽에 적당한 대통령감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저희들이 비슷하게 해볼 가는 수 거죠. 예. 있었지 굉장히 정치적인 여건은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때 저는 과감하게 정확하게 사실은 이재명 지지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전에도 사실은 제가 구청장 할 때 성남시장을 하셨잖아요. 네. 같은 아, 자치단체장으로서 그러네요. 예. 서로 정책을 이렇게 경험이, 많이 받아 예. 심지어 그런 말씀도 하셨죠. 사실은 민영배 부청장이 하던 그런 지자체 정책들을 받았다. 성남에서 많이 받았다. 그런 얘기도 알겠습니다. 가끔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그 호흡 맞추는 거는 예. 뭐 저하고 오늘 지금도 그렇고요. 저희 방송에서는 많은 분들이 오늘 바꿨다라는 분도 있고요. 배동호님은 개혁에 꼭 필요한 사람은 민영배 같은 분이다라고. 실제로 그런데 예. 온라인에 제가 굉장히 약하다, 친화적이지 못하다 말씀이 인지도가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진작에 좀 뉴스 인사이드에 나오셨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사실은 잘 예. 예, 그런 생각을 잘 못하고 아유. 선거 준비를 예.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아이 설마 4등 안에 못 들겠냐. 사실 이재명 대표께서 저한테 선출직으로 오시라 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제가 그랬죠 그 당시에. 설마 4등 안에 못 들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거. 해보니까 어유 저 의외로 민영배 정치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오늘 근데 제 탓이죠. 많이 들어서 많이 이해됐다라고 얘기를 널리 좀 하고 계십니다. 퍼뜨려 주십시오. 예. 오늘 시간이 좀 다 돼서 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영배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 이슈를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는 영식당에 여러분 초대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식당에 이끄는 두 분의 대표입니다.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이상민 PD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두 분, 파리올림픽 이제 끝났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금메달 13개, 은 9개, 동 10개, 토탈 8등을 했습니다. 그걸 다 외우시는 거예요? 금방 했었는데. 자, 우리 선수들 너무 잘했다고, 좀 고생했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두 분도 한 말씀씩 해주십시오. 뭐 메달을 땄든 따지 않았든 네. 아무튼 국가대표로 출전하신 올림픽이기 때문에 네. 소중한 기회이자 경험이셨을 거고, 뭐 또 이런 애국의 기회가 흔치 네. 않습니까? 그래서 흔치 않으니까 이제 뭐 이런 경험을 살려서 또 아시안 게임이나 다음 올림픽에서 더 선전해 주시고, 맞습니다. 아무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고생. 네. 파리 더웠나 모르겠는데, 네. 한국은 더웠어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으로. 우리 아유, 좋습니다. 공사 여러분, 예.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좋아 빠르게 가. 다음 게임까지 우리 양궁 3관왕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김우진, 임시현, 이분들이 또 올림픽 MVP가 됐어요.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예. 여러분들 회복 잘 하시고 예. 앞으로도 더 건강 행복하게 선수생활 하시길 저 바라겠습니다. 외우는 거 잘 못하시는데 대통령님 이름을 다 이름을 외우시네요. 외우시네요?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보고 하는 겁니까? 이것도 꼬집네. 같지 않습니다. 야, 이 휴가 잘 재밌습니까? 에? 휴가. 오징어 왜 먹었잖아. 대통령님 또 휴가 얘기도 또 하긴 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본격적인 얘기 좀 이어가죠. 올림픽 너무나 고생했습니다. 자, 요번에, 우리 박영식 사이디트는 개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박펠레로. 예. 안녕하십니까. 예. 시사계 펠레 박펠레 네. 박영식입니다. 계속 틀리지만 이번 또 확실히 또 다 틀렸어요. 복권 부분,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부분 안 된다고 하셨어요. 예. 왜요? 근데 됐어요. 근데 아니, 근데 되는 것 이제 같아요. 저는 항상 첫 번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 김경수 지사 복권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 그래요? 예상을 다 안 된다고 했었죠. 다 틀렸던 예.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맞아요, 뭐 물론 맞아요. 이제 핑계입니다만, 근데 이거는 사실 맞추기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건 정치적 실익이 그 복권을 하는 쪽,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 쪽에 과연 정치적 실익이 있느냐, 저는 당연히 없다고 봤고, 지금 이 시기에 복권을 해줘서 무엇을 얻는 것이지? 통합인가요? 사회적 통합? 정치적 통합인가? 뭐 전혀 이제 그 어떤 실익이 없다고 봐서 이거를 왜 하지라는 생각에 일단 그러니까요.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리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기왕에 복권을 해줄 거라면 지선 끝나고 대선 이전에 해준다. 차라리 고무렵에 예, 시간을 좀 끌고 나서. 다음 사면 8.15나 그 다음 8.15 때. 그렇죠. 그죠. 한다면. 예. 네. 그래서 저는 복권이 어렵지 않을까, 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입니다만, 이 야권 분열용 카드로 만약에 쓰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미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야권 분열이 아니라 오히려 여권 분열을 지금 네. 불러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역사상 가장 강력한 야당 당대표의 친명 체제 구축이 거의 완료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타이밍에 야권 분열 카드로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시킨다? 맥락이 뭔가 안 맞는 것 안 같은 맞아요. 거예요. 이상해요. 저는 그런 뭐 부분은. 좀 나름의 좀 합리성을 갖추고 봤다고 하는데, 야, 이런 그 대통령께서도 가끔 이런 구석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틀렸어요. 모든 그러니까요. 정치평론가가 다 틀려버리고. 청개구리 같은 구석이 우리 대통령님한테 있나 봐요. 저는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네. 저는 이건 반대입니다. 반대입니까? 제가 그 사실 피해자입니다. 왜요? 드루킹 김경수 댓글 조작 사건. 이거 제가 피해자 아닌가요? 중대 사건이죠. 예. 국기문란 선거사범 김경수 지사 그 복권은 이거 재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재고. 제보가 어, 근데 제 개그 하나 할게요. 개그 하러 오신 갑자기요? 거 알고 그 있습니다. 가수 박재범 씨가 학교에 다시 들어가면 뭔지 아십니까? 요거 재범이니까 3범. 제이팍. 제이팍. 재밌는데. 재범 씨 영어 이름이 예. 제이팍. 제이팍. PD들이 안 웃네요. PD들 PD들이 그다 민주당인가 봐요. PD들이 이해를 자, 못하고 있어요. 그 하나만 더 할게요. 예, 그 예, 예. 소의 발이 몇 개입니까? 황소 발. 소발 4개. 4개죠. 예. 근데 발이 2개인 소는 몇 개입니까? 발이 2개인 소가 뭔지 아십니까? 투발. 이발소.
가보겠습니다. 나 맞출 뻔했는데. 야, 맞출 뻔했는데. 아무튼 네. 이거는 김경수. 중대 사건인 만큼 네. 제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안철수 후보님의 그 어떤 뭐 표심이나 이런 게 많이 재고가 없지 않았을까요? 그때 당시로 따지면. 문재인 찍었습니까? 실망입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안철수 후보님. 안철수 의원님. 너무 웃긴다. 자, 안녕하십니까. 사서 저들은 부르지 않아도. 사서 가만히 가서 왜 그러세요? 저는 지성스로 지난 이 특급 그거 그때 이거를 다시 사상 내가 단식도 하면서 네, 맞습니다. 제가 턱주가리도 이렇게 맞으면서 사서 홍영표 우은식 이 두 분을 민주당 원내대표를 통해서 사상 이거 받는지 않았습니까? 사상 근데 이게 사실 천둥 벌구수기 같은 김경수 천도 버글스 이 범죄의 오죽은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느냐? 네. 이거는 문 대통령과 예. 이 민주당 그 대표 지도부의 태도 변화 없이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다.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웃어? 가만히 계세요! 국민입니까? 저희는 좋아서 웃는 겁니다. 예. 아, 뭔 말인지 그런가? 모르겠지만 좋아서 웃는 겁니다. 예. 지금 이거는 사실상 국민의 하사로서 이것은 굉장히 좀 주안점을 두고 봐야 된다. 댓글에 코가 많이 박힌 것 같다는 댓글이 있긴 한데요. 댓글에 가만히 계세요! 코가 웃으십니다! 코딱 턱주리. 아무튼 이거는 내가 특검을 관철시켰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맞습니다. 큰일 하셨는 거예요, 사실. 예. 큰일이 아니고 큰 턱을 맞았습니다. 예. 지금 아직도 아파요 지금. 예, 단식 그때 하셨. 아니 근데 저렇게 그 네. 안철수 의원이나 네. 김성태 전 의원이 반발을 할 정도로 지금 김경수 복권 문제가 그러니까요. 야당 분열보단 여당 분열로 지금 여당 오는 거죠. 그 얘기를 바로 해보죠. 또 한동훈 대표가 또 바로 또 말을 또 하셨어요. 이게 지금 아니다. 이거 좀 반대한다. 또 입장을 또 대통령한테 바로 또 전달했는데 한 대표가 성격이 좀 급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문제로 예. 차별화를 하려고 대통령의 의견과 반하는 입장을 한동훈 대표가 밝힌 거는 뭐 저는 소신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다만 한동훈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는 이미 그 실제 실형을 받았던 우리 국민들에게 각인돼 있는 국정농단의 가해자들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또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만간 또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수사하고 구속시키고 심지어 재판에 넘겼던 전직 대통령들을 뭐 큰 정치인이라든지 큰 분이라고 소위 칭송하면서 만나주고 머리를 조아리는 한동훈 대표가 갑자기 이 김경수 지사 복권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반성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전제로 비판을 하거나 이 복권 문제를 반대한다는 것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 뭐 이게 반발을 드는 모양새가 또 그렇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대통령과 차별화인데 네. 이것이 대통령의 차별화라기보다는 기존에 자신이 어떤 행보를 보여왔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바탕에 깔려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게다가 이번 저희가 총선 치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해줘서 총선에 참가해서 저기 당선됐던 엄청 많잖아요. 의원들도 많잖아요. 몇 분 계시죠. 그때 심지어 당대표격으로 비대위원장을 했습니다. 선거를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때는 그건 문제가 없었던 거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본다면 한동훈 대표의 주장이라는 게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뭔가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이거는 뭐랄까 저는 대통령에게 삐딱선을 탔다고 보는데 권성동 의원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건 엿먹으라고 하는 거다. 권성동 의원 말씀이에요. 예, 권성동 의원이 여권 쪽에서 네. 엿먹으라. 이거 권성동 의원의 발언은 아니고 여권 쪽에서 여권에. 모 인사가 네. 이건 대통령한테 엿먹으라고 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뭐랄까 본인이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요. 묻고 싶습니다. 지금 대통령이요. 네. 지금 사면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면권이 당대표의 권한인가요? 박영식 씨. 대통령 권한이죠. 대통령 정의 권한이죠. 권한이죠. 예. 저는 그거 존중합니다. 고유 권한으로 존중하지만 예. 저희는 어느 당처럼 90% 이상 득표받고 1인 정당 하는 거 아닙니다. 예. 대화하고 소통하고 아하. 교류하는 정당이죠. 그래서
민주주의 파괴하고 그 범죄에 대해서 반성조차 느끼지 않는 그 정당,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정치를 하라고 그 복권을 하라는 겁니까? 아. 그거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전달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본인 아니 그 복권이 아유. 예. 롯데 복권입니까? 아, 왜 그러세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 얘기를 않습니까? 하세요. 2022년 근데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거를 김경수 어느 지사가 사면을 당하셨으니까 본인이 그때는 그때는 본인 장관 시절인데 사면했었잖아요. 저는 그런 걸 한 적이 예, 없어요. 왜 그러세요? 그 거짓말 하십니까? 거짓말이요? 아니, 어떤 거짓말을 죄송해요. 얘기했습니까? 예. 죄송해요. 저는 예. 이 드루킹 사건은 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법원에서요. 네. 이 법조인이시잖아요. 네. 2021년 7월에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받은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를 예. 무슨 수로 변명합니까? 이 복권이요. 연금 복권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아, 또 이거 복권 얘기를 아닌데 하시네. 그럼 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왜 아니고? 왜 사면을 막지 못했느냐에 그리고 대한 지금 지적 중요한 건 민생입니다. 어, 사회자 갑자기요? 박지훈이어도 좋습니다. 네? 금투세 토론 좀 하시죠. 제가요. 뉴스 토마토여도 좋습니다. 제발 좀 나오십시오. 박찬대 직무대행님. 아, 누구라도 좋습니다. 다른 얘기 또 하시네요. 뭐 이제 뭐 박영식 씨여도 좋습니다. 박영식 씨가 박영식 씨 뭐라? 사회자 능력이 좀 부족하지만 왜 그러십니까? 좋습니다. 또 그런 말씀하시고. 누구라도 좋습니다. 그것도 박영식 씨 털 붙이고 나와서 김어준 씨는 왜 있습니다. 김원준 씨하고는 다르죠. 제발 도망가셔 좋습니다. 안녕.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진짜 토론을 좋아하시면 이 사면 복권 사면 토론도 복권 가능하죠. 토론. 사회자 정청래 의원도 좋습니다. 누구라도 좀 나와주시죠. 아, 너무 하고 싶어 하시네요. 아니 근데 알겠습니다. 진짜 2022년에 법무부 장관 시절에 물론 보도를 찾아보면 당시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도 대통령의 뜻을 꺾지 못했기 때문에 사면을 어쩔 수 없이 동의해주는 그림으로 나아간 네. 거잖아요.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그때는 사면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복권 문제인데 지금은 당대표에서 반대하고 그때는 법무부 장관이어서 막지 못했다.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게 과거에 자신이 보여줬던 행보와는 좀 배치된 행보를 다르죠? 지금 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당대표로서는 지금 대통령과 차별화하지만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장관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어서 사면에 동의해줄 수밖에 없었던 거라면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납득하기 어렵겠죠. 납득하기 어렵겠죠. 예. 그리고 지금 뭐 국민의힘 쪽에서도 뭐 죄를 반성했느냐 하지 않느냐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네. 해가지고 복권에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번에 총선 출마하셨던 사면 복권으로 선거에 출마하게 된 자격을 얻게 된 국민의힘 후보분들은 반성을 하셨었습니까? 이제 그런 걸 먼저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얘기를 하셔야죠. 저희는요 오,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거? 얘기를 일단 전달 드렸습니다. 아, 전달하셨군요. 합의하고 네. 얘기하고 토론하는 저희는 민생정당입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MB 요? 조만간 만날 겁니다. 예. 지금 나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나왔네요. 네, 나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윤 대통령하고도 예. 조만간 만찬을 한다. 이런 예. 보도를 봤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 그 개간할게요. 개그하십시오. 요즘 젊은 아들이 아주 좋은 네, 유머를 해줬어요. 네. 한국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 살 것 같은 연예인 누군지 알아요? 누구죠? 한국의 연예인 중에 연예인 중에 네. 오래 살 것 같은 이승기입니다. 이승기요. 이승은 아, 길다고요? 이승 길다. 저승기, 이승기 뭐 이런 이게 거네. 개그입니까? 좀 가보겠습니다. 예. 아니 분위기 좀 풀자고 웃자고 한 건데. 아니 또 근데 우리 대통령이 가버렸네. 이번 주에 저기 만나시잖아요. 현 대통령을 만나신다고 예. 제가 들었습니다. 부부 아니 초청. 내가 이제 분위기 좀 풀자고 했는데 아무도 안 웃어. 예, 웃었어요. 예, 웃었어요. 이승기 재밌었어요. 근데 풀자고 하는데 다른 걸 푼 사람이 있어요. 뭐죠? 안녕하세요. 오세훈 시장 나오셨네요. 제가 다른 걸 풀었습니다. 뭘 풀었어요? 올림픽? 그린벨트를 풀었습니다. 그린벨트 이거 불가피하게 풀었으니까 시민 여러분께서 너무 침소봉대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서울시를 정말 아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예. 조만간 만날 거니까 예. 박 변호사도 오세요. 제가요? 어. 저는 모르겠습니다. 먹는 거 좋아하잖아. 좋아하긴 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가볼게요. 우리 MB 대통령 이제 나오셨는데 우리 이리나님께서 예. 슈퍼챗이 아침에 오. 나오는 경우 없는데 오. 우리 영식당 응원한다고 지금은 야. 사라졌는데요. 제가 소개 좀 늦게 드렸습니다. 그 돈은 나한테 써줘. 아니요, MB한테 쓴 게 아니에요. 그 뉴스토마토 쏘지 마. 뉴스토마토하고 영식당에 한 겁니다. 이리나님 그 감사합니다. 나한테 쏴. 우리 아유. 윤호기한테 쏴도 돼. 왜 그러십니까? 저기
이왕이면 그 영을 하나 더 붙였어야지. 그러면 안 되고요. 이건 너무나 안 감사해요. 되는 게 어딨나? 아니 저희 구독자님들께 대통령께서 부담 주시면 안 부담 됩니다. 주시면 안 됩니다. 예, MB님. 부담을 주는 게 돈을 줘야지. 부담을 예, 왜 주나? 그러니까. 자, 지금 MB 전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 이제 만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만찬이 전직 대통령 만찬 거의 처음 아닙니까? 예.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갈까요? 그냥 그러니까 뭐 뭐 식사만 하실진 않을 것 같은데요. 글쎄 뭐 언론에서는 네. 뭐 원전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 원전 수출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서 네. 여러 얘기를 들 거고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서 조언을 들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떤 계기로 해서 또 만남이 그러니까요. 성사되는지는 대통령실에서 또 상세하게 밝혀줬으면 좋겠고요. 네, 얘기 좀 해주면 좋을 것 근데 같아요. 아마 이제 언론에 공개한 목적과는 좀 다른 목적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싶은데 어떤 두 목적이 있을 사람의- 것이다. 두 사람의 뭔가. 공통점은 이제 마이웨이식의 국정 운영. 가령 예를 들어서 예.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라든지 아. 내가 제일 잘한다. 이제 이런 국정 운영의 방향을 이끌어 가다가 국민에게 좀 질타를 맞아서 네. 지지도가 좀 덜 나왔던 대통령이다라는 공통점이 좀 공통점이 있긴 하네요. 그게 예.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광우병 사태로 이명박 정부가 사실 무너졌다고 평가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윤석열 정부는 지지도가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가 보니까 총선까지 평가를 받으면서 지지율이 빠진 지가 오래돼서 위태로운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이 전반을 풀어갈 수 있는 어떤 조언을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 구한다면 대통령께서 만약에 지금 저의 자리에 있다면 어떤 그 해법이 있으십니까라는 네. 그런 조언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그것 말고도 사실 대통령은 지금 현재 외로운 상황이잖아요. 외롭죠. 그러니까 지역적 기반과 세대 기반을 지금 다 여론조사의 항목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지 기반이 흔들려서 지금 극우적 인물들에게 어떤 자리를 맡기고 그 인선을 통해서 국정 운영을 하는 방향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들어볼 같아요.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유경험자이다 보니까 그런 조언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고민을 좀 털어놓을 수도 있을 그 얘기도 할 것 것이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야. 자꾸 차별화하려고 하고 자꾸 한동훈 대표가 꿈틀거리는 거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때 가장 맞상대로 꿈틀거렸던 당시 여권 인사 네. 박근혜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 또- 네 친구니까 아무리 방송이라고 해도 죄송합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죄송합니다. 경우가 아니라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예. 유영아 의원 박영식이는 묶어놓도록 하세요. 네네. 반말을 했어. 네,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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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거꾸로 매달아 놓으라고.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그렇습니다. 아유. 아니 저를 거꾸로 매달시나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 농담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예.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땡큐. 각을 세우면서 차별화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꿈틀거리는 거에 대해서 아니 지금 이 상황이 그때 그 MB께서 처했던 상황이랑 좀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다시 MB께서 돌아간다면 나의 자리에 온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질문 풀겠습니까라는 드려볼 것 같아요. 조언을 좀 거부권 행사하는 부분 이것도 얘기 좀 할까요? 좀 그만해라. 막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많이 쓰지 않았던 않았어요. 제가 한 번인가 예, 한 번이어서 그야 나에게는 이재호가 있었잖아. 난 대화로 항상 정직하게 풀었어요. 이재호 거짓말하셨습니까? 예. 재호야 좀 놀러 와라. 예. 심심하다 야. 야 저기 아랍에 있는 그 왕세자들도 오는데 왜 아무도 놀러 오질 않는 거야. 맞짱 가시잖아요.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니는 왜 안 놀러 오노? 근데 저희가 이제 이재호 예. 우리 MB가 제일 좋아하는 이재호 지금 민주화 재단 이사장님을 네. 말씀하셨으니까 네. 실제 윤석열 정부의 그 초기 인사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각을 꾸렸거나 대통령의 참모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검찰 인사 아니면 MB 정부 때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MB계 인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두 분의 공통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나서 하실 이야기들이 접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MB 정부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의 또 일원이 되어 있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집권 중반기에서 후반기까지 나아가면서
MB 대통령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나 혹은 어떤 자신의 어떤 지지 기반을 새로 이제 재편한다는 의미에서 MB 대통령에게 여러 조언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이고요. 또 경제 문제도 사실 좀 유사한 지점들이 많이 그렇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2008년 금융위기 사태도 있었고 현재 시기에는 뭐 글로벌 공급망 붕괴 이제 이런 사태나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벌어지는 여러 이제 경제적 위기들을 윤석열 대통령은 또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들을 수 있는 경제 관련 타겟책들 이런 것까지도 좀 조언을 얻어볼 수 식사하면서 있을까. 그런 많은 얘기 할지는 모르겠네. 네, 그럴까 싶긴 한데 아마도 이제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그 얘기 여러 하겠죠. 정치적 문제의 해결점들, 해결법들을 좀 다루지 않을까. 아니 이거 보세요. 예. 지금 제가 그 검찰총장, 네. 저기 그 지명, 예, 그 얘기 좀 문제가 있지 하겠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누구를 지명했어요? 심우정 미스터 그 데빈 프렌드십을 지명했지 않습니까? 미스터 심우정, 심우정. 심우정. 프렌드십이요. 프로세큐터 제네럴에 내가 임명을 했는데 이분은 아주 법치주의 수호 우리 네. 정치지적 실장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국민보호의 그 검찰 그 본연의 네. 임무를 아주 잘 수행할 그 적임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심대평 우리 옛날에 그 충남 충청의 맹주로 지사. 예. 심대평의 그 아들이다. 예. 이런 얘기를 보도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심대평 우리 대표는 그 충남 공주 출신입니다. 네. 이 공주라고 하는 땅은 뭐니 해도 그 알밤의 고향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 이 알밤은 그 2000년 막걸리. 역사를 자랑한 알밤이 그 땅이 있어요. 또 그 얘기 하시죠. 그 수천 평을 예. 막걸리 얘기하시려고. 밤 맥주, 밤 막걸리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빈대떡 그냥 아주 한잔 하면은 잠깐만 정 실장 오늘 그 막걸리 어때 그? 또 술 먹는 얘기를 하십니까? 실장 아니 찾으면 없어. 그래서 지금 아니 이번에 그거 불렀잖아. 그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미스터 트로트. 심우정 경찰 영탁이는 검찰청 어디 있는 거야? 그거? 검찰청 후보자 충남 도지사 심대평 전 지사의 아들이기도 한데요. 정진석 비서실장 얘기를 했어요. 네. 추천도 있었을지 좀 고민이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심우정 후보자? 네. 네. 심우정 뭐 앞에서 우리 대통령님께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배경은 다 설명을 주신 것 네. 같은데 요게 이제 두 가지 그 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는 취재설인데 하나는 김규환 CBS 기자의 설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네. 하나는 장윤선 기자의 설이 있습니다. 네. 이 방송 출연하셨던 분인데 대통령과 심우정 후보자는 우정이 깊다. 네. 우정이 깊어서 이른바 이제 추윤 갈등 시절에 심우정 당시 법무부 기조실장이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에 대해서 거부했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마음의 부채가 있었고 실제 좌천됐던 역사가 있었던 심우정 후보자를 법무부 차관까지 올려준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우정이 있는 것이고요. 네. 나머지 하나는 한동훈 장관과의 우정이 실제 좋지 않다. 우정이 안 좋다. 이게 지금 언론에 한 줄 나와 있어요. 심 후보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는 가까운 사이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기수가 좀 높아요. 심우정 한 기수가 높은 높고 거죠. 네. 학번도 좀 더 그쵸, 같은 나이도. 사회복대인데 네. 두 살인가 세 살인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MB 시절에 한동훈 장관하고 조상준 검사였나? 네. 그때 당시에 그 파견 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한동훈 당시 검사가 요직을 맡는 거에 대해서 당시 심우정 검사가 불만을 제기를 했던 그런 역사가 얘기가 있죠. 있더군요.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가 좋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서초동에서는 여의도를 견제할 검찰총장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아하. 그런 예상이 있었는데 그래서 심우정 후보자가 검찰총장의 적임자가 된 것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장윤선 설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심우정 했을 후보자를 수도 있다. 좋아한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오빠 중에 김모 씨, 그러니까 이제 그 첫째 오빠가 네.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근데 첫째 오빠가 휘문고인데 희문고 출신이에요. 휘문고 동창이다. 동문. 그래서 네. 가장 강력했던 심우정 후보자가 원래부터 4인이 추천받았을 때 심우정 후보자가 가장 유력했던 설은 바로 김건희 여사가 오빠 라인을 타고 좋아한다라는 설이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김규환 기자설, 장윤선 기자설인데 요 세 가지가 아무튼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것 같아요. 검사 선배인 홍준표 시장 얘기 한번 들어보고 좋은데요? 지금 좋을 것 같아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다니까. 지금 이 전국에서는 예. 희망이 없다. 노호프. 노호프. 지금 네. 올림픽만도 못한 정치를 하고 있어요. 네.
올림픽에 박 변호사는 뭘 발견했어요? 저는 양궁 봤었는데요. 스포츠 정신. 양궁이 아니거든. 스포츠 정신을 발견했습니다. 사격이요. 내 그쪽한테 묻지 않았어요. 네, 사격 봤습니다. 발언권도 안 줬는데 내 주도권 토론인데 네, 이번에 보니까 예. 토론 내가 여러 차례 해봤지만 파리 올림픽에서는 희망을 내가 봤습니다. 봤습니까? 정치가 기본적으로 희망의 시작이 돼야 돼요. 네. 우크라 전쟁에서 이스라엘 전쟁에서 양안 사태에서 이 모두가 우리를 위기에서 빠뜨리고 있는데 이건 이전 투구의 시대에서 국익으로 결정하면 되는 걸 갖다가 레밍처럼 또 레밍입니까? 맨날 레밍이에요. 혼자 끌려가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이거 되겠어요? 이거 찜통더위보다 더 짜증납니다. 아, 이걸 화가 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는 그냥 내가 총으로 있으면 바로 쏴버리고 그러십니까, 깜짝 놀랐- 님 우리 반효진 선수처럼 쏴버리고 싶다. 비유죠, 비유. 대구 사람이야. 대구 최고 출신이야. 100번째 골드 메달리스트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좋아합니다. 저 동양 사람 아닙니까? 저도 대구입니다. 예. 같은 동양 고향 무시하는 겁니까? 이 서울 사람 다 됐노? 아니, 어쨌든 위기를 타개해야 된다. 내 그래 뭐. 알겠습니다. 방자하게 어떻게 사회자를 노호프. 사투리 쓰는 사람을 사회자를 왜 하겠어? 그러십니까? 다 고쳤습니다. 대구 MBC에 가야지. 다 고쳤어요. 예. 대구 MBC의 사람들도 저기 표준말 쓰시던데. 그런가? 다 쓰시던데요. 예. 저기 우리 이제 청문회 해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나 조국 대표 예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입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봐야죠. 제가 예. 사실은 어제 저희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맞다. 여름 휴가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예. 많은 하객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고맙다 예. 말씀드리고요. 우리 당 의원 전원과 박찬대 우리 민주당 직무대행 우원식 의장님도 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박지훈, 박영식은 아니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청첩장을 안 주셨나? 불러주지도 않았는데 부르지도 어떻게 않았는데 합니까? 어떻게 갑니까? 이승만의 길을 가려는 겁니까? 아니 청첩장을 주셨으면 갔죠. 아니면 밀정입니까? 아니라니까 청첩장을 나 결혼한지도 알아도 청첩장을 안 준다. 어떻게 초대를 안 합니까? 고마 단디 하십시오. 청첩장도 안 주셨으면서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밀정입니까? 밀정이라니요. 밀정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아니 진짜 그럼 좋아요 누르면 저희 밀정되는 거 아니에요? 밀정입니까 지금? 결혼식에 왜 안 온 겁니까? 청첩장을 안 주셔서 못 간 거예요. 아니 변명입니다. 김어준 아저씨는 주고 왜 우리는 안 우리는 안 줬어요 줬어요, 그러면? 왜? 안녕. 방송 잘하네요. 그렇게 같이 하면서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다 돼서 아유. 지금 청첩장도 안 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펄보 아저씨. 자 영식당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끝났으니까. 다 됐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자 박영식 에디터 이상민 PD 두 분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 안녕.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 자, 최상명 수사 외압 의혹, 또 세관 마약 사건 의혹, 또 대북 송금 의혹, 김만배 신앙님 명예훼손 의혹,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키워드가 정치 검찰입니다. 자, 오늘은 권력 기대에 소임을 다하지 않고 정치 중립 의무를 저버린 검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또 정치 검찰 규탄하는 데 앞장선 분을 모셨습니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의 대표 오동현 변호사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동현입니다. 검사를 검사하는 네. 변호사 모임. 저도 변호사지만 네. 이런 모임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작년 10월 26일에 처음으로 저희가 출범을 했습니다. 변호사들 몇 분 많이 계십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네. 한 5명 정도에서 시작을 했다가 네. 이제 갈수록 이게 정치 검찰들의 또 이런 검찰 독재 행포가 커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점점 더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서 지금은 한 20분 정도 같이 많은 분들이 또 변호사님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 본격적인 얘기 전에 최근에 이 검찰의 대규모 통신조회 이게 언론인들 뭐 정치인들 대상이 됐었는데 혹시 변호사님도 대상이 되셨나요? 네, 저 최근에 뭐 정치 검찰들 상대로 많은 고소 고발 진행하고 기자견도 하다 보니까 좀 기대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저는 기대하실 건 아니죠. 아 근데 이거 무차별 통신조회는 어떻게 보십니까? 3,000명 많게는 몇만 명일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지금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검찰의 무차별 통신조회가 중앙지검 지금 반부패 수사 일부에서 조회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반부패 수사 일부가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관한 의혹 보도를 한 이제 정치권과 언론을 상대로 해서 특히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 조작 의혹 및 대선 개입 논란을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 조회 대상 규모가 야권 및 언론인들을 상대로 무려 한 3,000여 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소 3,000 같아요. 네네네. 그렇다면 이는 정말 검찰 수사권 남용으로 심각한 검찰 사찰에 해당한다. 그리고 아마 공안 전국을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내용 자체가 일단 유동규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자, 검찰의 어떤 기소 부분, 이 부분인데 일단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10월 26일 검사 출범하고 난 이후에 정치 검찰들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발을 진행하고 또 이 기자회견도 좀 했었는데 특히 지난주에는 그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지금 대선 불법 자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재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치 검찰들이 범죄 혐의가 분명한 유동규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고 기소도 하지 않은 뺐습니까? 유동규 건은? 기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동규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정치 검찰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이렇게 기소되지 않은 유동규의 범죄에 대해서 저희가 특가법상 뇌물죄로 고발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장 사건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는 거 아마 국민들 잊어버린 분들 있을 것 같아요. 화천대유 50억 클럽 등등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 중이고 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유동규라는 유동규 입을 통해서 다 나왔던 거잖아요. 유동규를 검찰이 어떻게 봐주기로 했다는지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대장동 사건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진상 전 실장이라든지 김용 전 부원장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재판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객관적인 증거보다는 어떤 유동규의 입을 통해서 나온 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진술 증거가 많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유동규가 이렇게 수사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진술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특별한 이슈가 있지도 않았는데도 진술이 바뀌었고 그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판결을 내렸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치 검찰은 유동규는 불고불리 법리를 적용하게 만들어서 불법 자금을 업자들로부터 받고 사용한 증거까지도 나왔는데도
무죄를 받게 하는. 유동규는 무죄 받게 하고.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유동규가 2013년 4월에 업자들로부터 처음으로 이렇게 정치 그 뇌물 받았으면 처벌해야지요. 받았는데 이거를 이제 김용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실장에게 모두 전달했다. 예. 이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김용 유죄 받은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뇌물 공여자로 이제 지위가 변하면서 유동규는 뭐 그러면 시효가 또 이게 줄어드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면 또 이제 공소시효 때문에 또 무죄를 받는 그런 또 기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특히 저희 최근에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문제 삼은 것은 유동규가 2020년 경기관광공사 사장 시절에 남욱 정민용으로부터 자금이 조성되어서 만들어진 유원홀딩스라는 회사의 본인 이름 유원홀딩스죠. 금원 11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11억 8천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인 어떤 전처와의 위자료로 5억 원 그리고 내연녀와의 전세 보증금으로 6억 8천만 원을 받아서 사용한 것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남욱과 정민용만 기소를 하고 유동규는 수사를 중단한 채 기소조차 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유동규는 계속 봐주고 있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얼핏 계산하면 징역 몇 년이 나와도 시원찮을 마당인데 뇌물 받은 사람을 공여자로 바꿔서 공소시효 줄이고 뭐 아주 애를 많이 쓴 모습인데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대선 전후로 수사팀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수사팀이 2기 수사팀이 되면서 인사 구성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2022년 7월에 이제 검사 인사가 나면서 윤석열 사단의 대표 정치검찰인 강백신, 어미준 검사 두 사람 유명한 사람이네요. 유명한 그 두 명이 이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부장으로 옵니다. 근데 2022년 7월에 강백신 검사는 저 동부지검 공판부장으로 있다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3부장으로 대선 끝나고 7월달에 7월달에 그리고 어미준 검사는 남부지검 부장으로 있다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 부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또 이 특수부 검사들 특히 2기 대장동 수사 맡으면서 뭔가 지금 문제가 더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뭐 거래가 있었다. 뭐 지금까지 수사나 재판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뭐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또 이 사람들 지금 검사 탄핵도 관련된 사람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뭐 이 사건을 지금 이 사건 때문에 뭐 탄핵된 건 아니지만 자,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재명 전 대표 지금 후보입니다. 민주당에 죽이기 위한 것이다라는 게 이제 이번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의 얘기 같은데 그래서 이 정치 검찰 규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또 대표적인 정치검찰 4명에 그래서 탄핵으로 넣은 거겠죠? 탄핵으로 좀 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검사를 출범하고 수많은 정치검찰들에 대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도 포함해서 많은 고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이 검찰에 고발 진행했지만 아직 아무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검사들에 대한 공수처 고소도 있었습니까? 고발 고소 같은 다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아무런 진행이 되지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비롯한 이원석 총장, 송경호 중앙지검장까지도 저희가 다 고발을 했지만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고 있고 또 내부 징계는 더욱더 저희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정치 검찰들에 대한 공수처 수사 등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헌법 및 검찰청법에 의한 탄핵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어쩌면 검사가 잘못했을 때 검사를 징계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파면시키려면 탄핵을 하라는 게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라면 방법이 그밖에 없다면 어쩌면 탄핵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한 건 지금 드러난 것 같고 그리고 탄핵 소추가 발의된다고 해서 바로 탄핵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헌법재판소 결정 받아야 맞습니다. 되잖아요. 또 안동환 검사 같은 경우는 결국 뭔가 잘못은 했지만 파면 정도는 아니라 복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지금 강백신, 어미준 이 사람들이 중앙지검의 반부패부 부장들인데 뭔가 문제는 많아 보이는데 탄핵 소추안이 발의는 됐지만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이번 14일부터 진행되는 청문회도 한다고 하니까. 청문회 뭐 불참한다고 하고 했지만 뭐
청문회 절차와는 별개로 네. 아마 탄핵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법사위에서 청문회 이후에 뭐 본회의 안건으로 회부해서 의결이 될 것으로 보이고 네. 뭐 이제 안건으로 회부되면은 뭐 의결은 당연히 뭐 의결이 되어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탄핵 소추가 돼서 헌재 탄핵 심판 절차로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헌재에서 이제 그 위법성과 중대성 여부에 대해서 따져보겠죠. 판단이 이루어질 것 그 같습니다. 청문회는 사실은 국회에서 탄핵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이런 걸 찾기 위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청문회 하는 건데 네. 해당 담당 검사들이 안 나온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본인들이 나와서 네네. 나 잘못한 거 없다 하는 게 더 그렇죠. 맞지 네. 않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선 당시 항상 말했던 게 왜 특검을 거부하냐. 그러니까요.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본인들 말대로 본인들이 뭐 위법한 것이 없고 당당하다고 하면은 나와서 얘기하면 되죠. 나와서 모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본인들은 당당하고 아무 얘기가 잘못 그잖아요. 없다. 이재명 살리기 위한 그거다. 네네. 청문 탄핵이다 그러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안 맞습니다. 맞아요. 국민들 네네. 앞에서 우리는 이재명 조사했기 때문에 탄압받는다. 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정치 검찰들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 네. 의혹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요. 네, 불신하고 있고. 지금 유동규랑 거래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맞습니다. 탄핵 네. 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 네, 거고. 네. 만약 했다 그러면 이게 법조인들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만약 네, 했다면 당연히 처벌받고 그만 네네. 문책을 받아야 된다. 제 개인적 생각은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검사가 헌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 대상 아니다. 또 해임 절차있기 때문에 탄핵죄도 안 된다라고 좀 주장이 있는데 변호사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거는 뭐 검사도 탄핵 대상이 헌법에 되고, 네, 뭐 당연히 헌법 65조 1항에서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도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우리 검찰청법에서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검사가 탄핵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안동환 검사 건을 헌재에서 왜 심리를 했겠습니까? 심리도 했고 네네. 계속 하는 얘기지만 복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부당하다, 잘못된 것 같지만 네. 파면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네, 헌법재판소 9인 중에 4명인가요? 뭐 그렇게 네, 원래 네, 6인이 맞습니다. 찬성을 해야 6인이 되는데 위법하다고 판단을 했고 예. 4인만 이제 중대하다고 그렇죠. 판단을 해서 5대4로 기각은 되긴 실제로 했습니다. 네. 강백신, 엄미중 4명의 검사들도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가서 그런 결정 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위법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법성에 대해서는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이제 그 파면을 할 정도의 중대한지 여부에 대해서 좀 정치적인 그런 판단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최근에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는 안동환 검사와는 다른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있다. 네, 보입니다. 네. 자, 앞으로 계획도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검사 출범한 네. 목적이 검사를 검사하는 네, 변호사 모임. 네. 검검변 이러면 맞습니다. 되겠다. 검검변. 네네. 네. 저희가 일단은 뭐 정치 검찰들에 대해서 네,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견제 활동을 하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일단은 가장 먼저 또 진행하려고 하는 게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예. 같이 유동규에 유동규. 대해서 이제 자의적인 수사를 진행을 하고 수사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면담 절차 그리고 중요 사실에 대해서 조서도 누락을 하고 네. 또 증거를 왜곡하고 또 끊임없이 계속해서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까지 저지른 우리 이제 정치 검찰의 대표격인 강백신 부장. 엄미준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을 엄미준. 접수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검사검찰 궁극적인 목표는 네. 출범 기자회견 당시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 검찰들이 더 이상 불법적인 행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검사의 필요성이 없어져서 저희가 해체하는 것이 아하.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검찰, 정치 검찰도 해체하고 검사를 네, 검사하는 맞습니다. 네. 변호사 모임도 네, 네. 해체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시작 자체가 네, 누구를 네, 해체시키고 맞습니다. 우리도 해체돼야 네, 된다. 네, 네. 저희는 정치 검찰이 해체될 때까지 네. 저희가 존재 이유가 있을 것 정치 같습니다. 검찰이 정상 검찰 있는 건 생각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정치 검찰 말하는 거죠? 저희가 그 예. 검사 출범 기자회견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일선 형사부 검사님들 고생하시는 거 모든 맞습니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저희도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일부 정치 검찰들 때문에 이렇게 다 모든 검사분들이 이렇게 욕을 먹고 이렇게 비난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룡 님이 이게 참 법조 활동이군요. 응원합니다. 라고 아유, 말씀 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최윤 님도 매력 있는 모임이다. 타니바미 님도 정치 검찰 조직 해체해달라.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동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 좀 해야 되는데요. 내일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뉴스픽 시간에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와 대담이 진행이 되고요. 이어서 황희두 이사, 신은규 변호사와 함께하는 의사당 1번 출구, 또 조국 혁신당 대표와 인터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뒤 멤버십 회원에 우선 제공되는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되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일침을 하는 시간입니다. 김진애 전 의원과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따끔한 일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더위도 가셨으니까 네. 조금 시원하게. 근데 아직 더위가 이번 주도 아니 그래도 이제 일단 저녁이 밤이 괜찮아요. 약간 그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만 좀 열대야만 조금 없어져도 좀 있을만 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자, 제일 먼저 좀 다뤄야 될 게 이것도 보도는 되는데 많은 언론에서 다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부백 사건 담당하던 국민권익위의 고위 간부 국장급인데요.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던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야권에서는 대통령 부부 사과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입장이 안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이게 정쟁이다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 아니 일단은 이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알려야 되고요. 저도 이거 왜 이게 중요한 사건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보수 언론에서 너무 그냥 단신으로만 다루고요. 네, 이상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주변의 지인들이나 아니면 위원들, 권익위 위원하고 카톡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포도도 되는 게 있는데요. 근데 그게 일단은 좀 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사실 규명이 돼야 됩니다. 네. 사실 규명이 되고 그 다음에는 당장 아니 권익위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진실이 규명이 되고 나면 이거는 사퇴해야 될 당장 도의적 책임을 지고 그래도 사퇴를 해야 될 일이고요. 예. 이거는 분명히 이것도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 최상병 박정훈 대령에 대한 외압. 거기에 마약 수사, 마약 세관 사건, 뭐 경찰에 대한 외압, 백혜령 이거는 경정에서? 권익위에 있나? 네. 이거는 권익위에 대한 이건 외압 아닙니까? 20여 년 동안을 본인이 긍지를 가지고 일하던 국장이 이거는 프로토콜에 맞질 않는다. 예. 그리고 그동안 왜냐하면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예. 권익위에서 이걸 종결시키냐고요. 그냥 넘기면 되는 건데. 넘기면 되는 차라리 넘기면 책임도 안 지고 자기가 좋은데. 그러니까 자기들 판단을 못하면은 넘기면 되는 그러니까요. 것 같다. 그리고 내부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으면 그걸 안 하고 예. 국장 보고 가서 위원들한테 사인 받아와라. 그거 다 시키고 그러고 나서 결국은 종결시키게 만들고 이러고 나니까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어요. 그래서 생긴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진실 규명이 돼야 된다고 의원님 생각합니다. 보시기에는 박정훈 대령 최상병 사건 그리고 네. 세관 사건 그 백혜룡 경정이죠. 네. 과장 그 사건하고 맥락이 같다고 보시군요. 저는 그렇게 이 봅니다. 사건도? 외압이 기본적으로 있었다? 외압이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구명 로비가 네. 있었다는 것도 알지만 가령 마약 외압 관련된 건 네. 당장 무슨 뭐
누가 구명해서 된 게 아니라 이거는 위에서 내려온다기보다 밑에서 알아서 자기네들끼리 일종의 카르텔 짓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보기에는 설마 이거를 이렇게 하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원인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알아서 충성 경쟁한 거 아니냐. 거기다가 아니 왜 대통령이 외유 나간 날 첫날 이걸 급하게 그렇게 처리를 했어야 합니까? 이건 보면은 분명히 알아서 한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항상 이상한 일이 인사나 이런 일에서 이상한 일이 있을 때는 항상 비선 라인이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비선 라인이 움직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아하. 네. 지금 결국은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진상 규명하는 게 사실 어쩌면 고인에 대한 죽음에 대한 최소한 보답 또 명예 회복의 길인데 이제 문제는 할 수 있는 곳은 어쩌면 국회밖에 없는데 네. 정무위입니다. 정무위. 네.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네. 가능할까요, 진상 규명이? 이럴 때 그만 그러니까요. 이럴 때 한숨이 쉬어지는 이런 거는 당장 현안 질의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죠. 뭐. 현안 질의가 법사위나 과방위는 그런 게 좀 일어나고 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현안 질의가 들어가서 여기서 일단 사안을 밝혀야 되는데 네. 당장 이게 안 되더라도 이게 이제 국감이 곧 또 다가올 테니까 그 과정에서라도 이게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국감에서라도 네. 이 내용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단순한 죽음이 아닌 왜 그런지를 밝혀내야죠. 아니 그리고 설마 정무위가 이것 예. 때문에 또 안 열리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지난번에 안 열렸거든요. 국방위도 국방위가 그러고요. 거의 안 열리고 예. 그랬었으니까 문제될까봐 계속 안 열렸잖아요. 네, 이것도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국감은 꼭 있게 마련이니까 이거는 국감에서는 최소한 달아질 수 있을 달아야 것이다. 될 겁니다. 네. 또 이거 안 되면 이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다. 뭐 거기서 해결해야 되겠죠? 아니 네. 이번에 거부하고 나면 네. 하나 더 얹어서 또 고우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김건희 여사 때문에 생긴 일 아니에요. 그렇죠. 뭐 어쨌든 간에 백 받았기 때문에 일어난 명품 일 가방 아닙니까? 백 때문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 이것 때문에 질타의 대상이 되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사면이 있는데 특사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부분입니다. 복권 부분. 또 다른 갈등이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바로 반발을 하면서 윤한 갈등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저는 한동훈 대표는 네. 가끔 보면은 아주 그러니까 아주 이 작은 일 가지고 네. 뭔가를 만들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쪼잔하게 구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윤한 갈등을 일부러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얘기하는지 어떤지 아하. 아니면 사전에 보통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사전에 대표들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당하고. 근데 그걸 안 해서 화가 난 건지는 모르지만 만약 문제 제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번에 김경수의 복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이번에 사면 복권되는 사람들이 국정농단에 관련된 사람들 거기다가 가령 원세훈 국정원장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댓글 공작 혈세 가지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런 네. 사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조윤선, 당시에 형기환, 네. 또 안정범, 네.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본인들이 사람들에 수사했던 대해서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네들이 다 수사해가지고 예. 기소해서 쳐넣었던 사람 아니에요. 처벌받게 했던 사람들인데요. 아니 근데 더군다나 한동훈은 지난번 저기 총선 때 비대위원장 하면서도 네. 사면시켜가지고 공천까지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미 사면은 됐습니다. 김경수 네. 같은 경우는 김경수 사면은 또 본인이 법무부 장관 때 본인이 했습니다. 했어요. 본인이 예. 사면위원장으로 했습니다. 예. 근데 보통 그때도 복권을 왜 안 하냐 네. 이거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 복권 가지고 저기 한 거 가지고 얘기되는 거 제가 보기에는 뭐 찌질하고 쪼잔하다. 맥락에 맞진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차별화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 주제로 하는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이번에는 또 왜 그 금투스 때문에 뭐 대통령하고 뭐가 맞는 식으로 대통령실하고 예, 예. 호흡 맞는 식으로 하고 나니까 또 아차 싶었는지 아하. 이번엔 또 그러는 게 그거 웃기고 그리고 바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네. 아니 자기 정주역에 나중에 대선에 나갈 사람 경쟁자를 또 하나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야 뭐야 이런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렇죠. 짓을 뭐하러 해요? 자군 또 다른 측면은 민주당 부분입니다. 이재명 네. 대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요청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대통령실은 또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이런 얘기를 이런 공방이 왜 벌어지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런 공방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이 잘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일은 예. 당연히 여당이든 야당이든 사실은 이제 뭐 안종범 뭐 이런 사람들도 그동안에 이게 없었겠어요. MB 라인 쪽에서 박근혜 네. 쪽에서 사면 여태까지 많이 해줬으니까 이번에 좀 사면 시켜달라. 이거 계속해서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이미 사면된 사람 복권하는 거 필요할 거 아니냐. 더군다나 민주당 쪽에서는 오히려 저는 김병수가 복권이 되는 게 민주당의 이 외연을 넓히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 당연하게 그동안 요청을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또 아니라고. 갈등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아니, 얘기한다고 봐야 됩니까? 갈등하게 만들려고 하다가 자기네들 안에서 폭탄이 터진 것이죠. 뭐. 폭탄이 터진 것이다. 그것도 한동훈이 네. 뽑은 거지 뭐. 그러니까 좀 애매해요. 민주당에서 그 요청했는 거 그게 뭐 또 아니라고 하는데 갑자기 자당에서 국민의힘 대표가 반발하고 있어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대통령실이 대승적으로 굴질 않아서 그래요. 원래 사면 복권이라고 하는 네. 거는 정말 국민 통합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있는 바에야 명분이 확실하고 네. 그리고 국민의 설득이 되고 그리고 기준이 확실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얘기하고 이거를 갖다가 정무적인 판단으로 정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자, 또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얘기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MB 부부 동반으로 만날 수 있다, 만난다, 회동한다라는 보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게 맞습니까? 왜 아니 만나죠? 이제 박근혜 쪽에 그 여러 가지 효력은 이제 끝났다고 보는 거죠.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근혜 이미 전 총선으로 대통령 쪽은 선거로 해가지고는 이제 끝났다. 네. 이제 효력이 더 이상 없는 거고 그리고 특히 MB 쪽에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거는 저도 굉장히 불쾌하고 그러는데 이른바 친일 움직임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독립기념관장 등 사도광산 문제도 있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뭐 그린벨트를 푼다라든가 아니면 뭐 새로운 댐을 만든다라든가 이렇게 MB 노선에 이런 쪽의 일들 이게 뭐냐면 MB 쪽의 라인들의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진행이 되는 와중에 아마 보이는데 근데 MB하고 만나면은 대통령한테 도움 되겠어요? 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혀 도움될 것 같지 않은데 예.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박근혜 대표 예방하고 네. 요번에 이제 뭐 MB 예방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네. 그쪽 보지 마세요. 선수, 우리 쪽 선수 사람입니다. 친 것이다. 한동훈 대표가 하려는 거를 아니야, 미리.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그런 거 아닌가? 아하. 그런 것도 좀 있어 보입니다. 크게 의미를 둘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의미도 있을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여하튼 간에 MB 얼굴이 국민 앞에 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좀 전에 말씀하셨진 하지만 지금 친일 부분입니다. 특히 지금 독립운동 단체들 또 조국혁신단도 그렇고요. 이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이 있는데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요. 특히 독립기념관장 이거 만약 취소하지 않으면 임명 취소하지 않으면 민주당도 불참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이 전반적인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하는 일이 아니라 저는 지금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가 김건희 여사한테 휘둘릴 뿐만이 아니라 친일 내부에 있는 측근들한테도 휘둘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가 보고가 되고 이거에 대해서 오케이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안에 외교안보실에 가는 김태호 차장. 1차장 네,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친일 쪽이라고 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보기에는 이종찬 광복 회장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얘기하시는 거 자체가 밀정이 있다. 그리고 이런 밀정 같은 세력이 이른바 일본 세력의 극우하고
뭔가 소통하면서 뭔가를 꾸미고 있다. 이런 거를 우려를 하시면서 그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아마 8.15를 건국절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예. 이거에 대한 거를 꿰뚫어보고 저는 이종찬 회장님 정도의 구력을 가지고 계시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대통령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말하자면 일본 쪽에서도 얘기 많이 들을 거거든요. 일본에서도요. 예. 이런 쪽에 여러 가지 얘기에 네트워크가 있으실 텐데 거기서 이 우려를 명확하게 표시한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런 점에서 역시 사회에 네. 어른이 어른이시다. 필요하냐. 예. 근데 아니 강복회장. 예. 윤석열 대통령 멘토라고 그런 분 아니에요. 친구의 아버지죠. 그렇죠. 아버지 그리고 친구. 대선 때 멘토라고 멘토라고 얘기했었어요. 예. 뭐 좋아하는데 하나도 얘기 안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김영석이라고 하는 사람 이 양반은 독립기념관장 취임 첫 일성이 뭡니까? 그러니까 7.18을 구제해주자. 친일 인사를 앞으로 규명해가지고 굳이 그런 말 할 필요 있습니까? 아니 독립기념관장이 그거 하는 7.18을 왜 구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을 그러니까 이번에 광복 솔직히 걱정이 되는 게 광복절이 오히려 이거 광복절이라는 게 우리가 딴 때 어떤 때보다 3.1절하고 광복절은 국민 통합의 나라예요. 근데 오히려 분열을 시키고 이걸 더군다나 분열시키는 게 아니 일본하고 관련해가지고 분열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네. 그 사이에 MB가 등장하고 아주 뭐 이거는 불쾌할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망국의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많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몰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휘둘리는 겁니까? 휘둘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본식에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도 저는 뭐 여기에는 친일 쪽에 이종찬 회장님이 걱정하시는 그쪽하고 이른바 비선 라인하고 여러 가지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럴 때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게 사실 대통령이거든요. 그 대통령이죠. 예. 왜 대통령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일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정말? 오늘 일침 딱 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딴 거는 몰라도 이건 아니다는 거죠. 아니, 예. 한 나라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거기도 친일도 있고 친미도 그렇겠죠. 있고 뭐 다 그런데 그런 거 있을 때 그래도 정말 우리나라의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줘야 되느냐. 이게 대통령이 하는 일 아니에요. 왜 그걸 안 합니까? 못한다. 술 좀 그만 드시고 이거 좀 하고 공부 좀 하시라고요. 네. 나 정말. 이제 자 이제 휴가 갔다 오셨으니까 이제 술을 좀 적게 드시고 모르겠습니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업무 복귀를 합니다. 이제. 축구 족구 같은 거 하시지 말고 농구도, 그동안에 사람들 얘기 듣고 이종찬 회장님 얘기 좀 듣고 그래야지. 정말 자 이제 복귀해서는 또 어떤 일들을 할지 한번 봐야 되는데 뭐 거부권 행사 부분이 좀 예정돼 있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검찰총장 임기가 아직 남아 있는데 이원석 바로 지금 휴가 복귀 직전에 심우정 후보자를 지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빠른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빠르건 어쨌든 간에 빨리 해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차피 4명의 후보가 다 친윤 검찰 인사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심우정 같은 경우에는 뭐 검찰 그 법무부 그때가 무슨 기조실장이었나요? 그때가 기조실장도 하고 기조실장 그러니까 대검 차장도 하고요.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에 기조실장을 했는데 그 반발을 했었죠.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고 그래서 라인에서 제외되고 그랬던 양반인데 그때 아주 굉장히 뭐 인상에 남았겠죠. 거기다가 심대평 전 충남도지사 또 장남이기도 아들이죠. 하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이나 이런 데서 마음에 들고 신뢰할 수 있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지금도 보고는 뭐 하는 김건희 여사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청문회 과정하고 이런 걸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심우정? 아니 뭐 여기는 인사청문회가 상관없습니까? 일단은 뭐 청문회에 불과한 거니까요. 솔직히 총리 외에는 총리하고 감사원장인가요? 우리가 헌법상에 인준이 국회 인준이 필요한 게 아닌 사안이기 때문에
요번에도 왜 과기부 장관 네, 유상 여러 가지 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임명 강행할 거 아니겠어요. 네. 거기는 또 유상범 위원의 동생이고 형인가 동생인가 뭐 제가 형을 알고 있습니다. 형님이시고 예. 아니 왜 그렇게 끼리끼리 그게 카르텔입니다. 카르텔이다. 예. 왜 그렇게 카르텔만 가지고 합니까? 그리고 카르텔 중에서도 친일 카르텔하고는 놀지 마세요. 그것만큼은 국민이 생각하는 마지막 선입니다. 그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친일은 절대 안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지금 전당대회 8월 18일 이제 진행 중인데 특히 최고위원 그 선거가 눈에 띄는데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지금 좀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특히 뒷담화 이 부분 방송에서 좀 거론이 좀 되면서 민주당 지지층들이 또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이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직 부인한 거 아니시고요. 아직 얘기를 거론을 안 하셨고 예. 오늘 11시에 기자회견 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돼서 여기서 정봉주 해명을 후보가? 하시겠다. 예. 여기서 해명을 하시겠다 했으니까 일단 저도 그거를 좀 들어보려고 그러고요. 네. 사실은 이런 일은 굉장히 뭐냐면 이게 당내에 네. 분란과 상처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논란이 나왔을 때 바로 해명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해명을 바로 못 하시고 지난 주말에 전당대회를 그냥 치렀단 말이죠. 네. 전당대회에서 나름대로는 한 15%의 또 좋은 성적을 3위지만 네. 그래서 성적을 얻고 그랬으니까 아마 그거 보고 해명하시겠다 마음을 먹으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해명을 좀 들어봐야 되겠고요. 이런 거는 사실은 뒷담화로서도 나와서는 안 되는 일이죠. 더군다나 대표에 관련된 일이고 저는 뭐 지난 전당대회에서 지난 이틀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음해다, 네. 흑색 공작이다, 더군다나 뭐 보수 언론들이 뭐 얘기하는 거다 이러는데 이거는 본인이 얘기하신 거에서 촉발된 거기 때문에 네. 아무리 제3자의 입을 통해서 전달됐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해명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지를 않으시면은 설령 최고위에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이건 두고두고 분란의 씨앗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정봉주 후보만 격앙된 게 아니라 많은 당원들이 격앙돼 있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격앙돼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정봉주 후보에 대한 그동안의 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뭐 항상 얘기하지만 개인적인 공사는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고요. 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 개인적인 애정이 있고 동정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일단 기자회견 기자회견 본인이 이제 한다고 하니까 그걸 좀 봐야 되는데 그 기자회견 보면 본인 부인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뭐 전달 과정에서 잘못됐을지 뭐 등등 얘기가 좀 나오겠죠. 그거는 아마 좀 더 저는 뭐 세 가지 시나리오 보는데 네. 이제 부인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예 부인은 못 한다. 왜냐하면 부인 이게 새로운 미래 박원석 의원을 통해서 얘기 나온 건데 이게 녹취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부인을 못 하시는 것 같고요. 만약 부인을 한다고 그랬으면 바로 부인을 했었겠죠. 그렇죠. 즉각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거짓말이라고 뭐 흑색 선전이라고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게 그랬으면은 벌써 무슨 네. 고소나 고발이나 뭐가 들어갔을 텐데 그것도 못 할 거고요. 아마 이렇게 정봉주 위원의 스타일대로 그러니까 가볍게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퉁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거에 본 뜻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냐 자기가 그때 좀 화가 많이 나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했던 부분이 뭐 과장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이게 왜냐면 내용이 좀 심각해서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또 해결될 부분인지도 의문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뭐 이제 세 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최고위원회 들어가 최고위원회에 내가 5위에 안에 들어가도 상관없다. 예. 들어가도 괜찮다. 두고 봐라. 그러니까 두고 봐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두고 봐라. 예. 최고위원회는 만장일치. 만장일치기 맞아요. 만장일치가 아닙니다. 그렇지 아닌 걸로 알고 않습니다. 있는데요. 그렇지 아니 민주주의 그래서 사회에서 만장일치가 만장일치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계속 되도록이면 설득하고 이러려고 그렇죠. 그러는 거죠. 예.
거기다가 세 번째 너무 힘든 게 이게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제왕적이다. 그렇죠. 뭐 행정부 출신이기 때문에 자꾸만 비판도 못 견딘다. 거기다가 윤석열 하고 비슷하다. 그런 거 우리 보지 않았냐. 윤석열과 똑같다. 네. 이런 얘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 당원들이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네, 힘들어하고요. 많은 안 분들이. 그래도 폭염에 힘들고 윤석열 정권에 힘들고 하는데 네. 왜 내부 분란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 되느냐. 상당히 쓸데없는 논쟁거리에 지금 오히려 정봉주 후보를 국힘 쪽에서 응원하고 보수 언론 쪽에서 그런 응원한다라고 상황이기 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더 속상한 거죠. 저도 많이 속상합니다. 네. 기자회견 뭐 좀 있으면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추가로 최고위원 선거 이제 마지막 서울하고 일반 여론조사 남았는데 어떻게 좀 결론이 날까요? 아니 근데요 지금이 전체에서 아직도 50%가 채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반이고요.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당원은 다 합해도 56%인데 그것도 서울이 한 30%가 제일 남은 많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시작이에요. 예. 거기다가 이제 나머지 47%가 대의원 선고가 있고 그러니까요. 또 온라인에 그 뭐냐면 이제 여태까지는 온라인 투표만 했는데 당원들이 네. 권리당원들한테 ARS가 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ARS는 문자로 3번이나 가거든요. 네. 하세요. 합니다. 하세요. 그래서 하세요. 사람들이. 다 합니다. 네, 하게 그래서 돼요. 거기서 한 투표율이 한 20% 정도가 올라가요. 거기다가 이제 제외 국민 투표, 네. 그다음에 여론조사 갖다 30%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고요. 네. 지금 뭐 1위는 거의 확정적인 것 네, 같은데 김민석 후보. 예. 2, 3위하고 그다음에 4, 5, 6, 7 아. 4, 5, 6, 7이에요 격에까지 네. 피 말리실 겁니다. 민영배 후보 저희 좀 오늘 전에 나오셨었죠. 인터뷰를 좀 했는데 네. 아마 본인도 이제 호남 쪽에서는 좀 갔다가 또 대전 또, 네, 경기 네. 뭐 또 세종 쪽에 떨어지니까. 떨어져가지고 실망을 하긴 하는데 그리고 또 대의원 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예, 몰라. 왜냐하면 대의원 쪽더 강점이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대의원은 되게 오래된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오래된 당원들은 그러니까 그런 게 오래된 당원들은 또 정봉주 의원한테 또 갈 수도 있고 네, 또 그렇죠. 민영비 의원한테 호남 수도 쪽에 있고, 쪽에 예. 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선거는요 예. 마지막까지 열심히 우리 선거는 강선우 꼴찌처럼 마지막 한 표가 저는 소중합니다. 강선 의원도 네, 어떻게 될지 너무- 모른다고 보거든요. 아니요, 강선우도 마지막에 꽤 올라갈 거라고 봐요. 저도 지금 그랬거든요. 뭐냐 예. 어저께도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예. 네, 영원한 꼴찌. 사실은 좀 꼴찌 되면 사실 네. 중간에 이제 포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원래 네, 같으면 끝까지 완주를 하시니까 무한 긍정의 아이콘 예. 강선우입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네. 최고위원 8위에 지금 하고 있는 강선 의원을 오히려 눈여겨봐라. 아니 왜냐하면은 이번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네. 할 수 있는 역할이 너무 무지무지 많습니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강선우 의원도 엄청나게 큰일 하고 그리고 본인이 침착하고 또 해외 네트워크 좋고 네. 영어 잘하고 잘하고. 네. 강선우 의원님 제가 진짜 칭찬 못 해줘서 죄송해요. 근데 우리 의원님이 이렇게 좀 좋게 거론하신 분들이 많이 올라가죠.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성 의원들이 어떡하지? 세 분은 아예 거론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세 분 다 좀 쳐져 왜냐면 있어요. 세 분 다- 쳐져 있어요. 그래서 세 분 다 쳐져 있어요 지금. 아니 세 분 다 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예, 그래서 세 분 다 쳐져 있는 상황인데 오늘부로 좀 세 분도 아마 좀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검토하십시오. 네, 김진애 전 의원의 따끔한 일침 들어봤습니다. 자, 뉴스인사 프라임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 우선 제공이 되고 당일 저녁 일반에게 공개가 됩니다. 회원 가입 방법 유튜브 게시판 통해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